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김정은이 제1대리인은 당 중앙이 드디어 나타났다. 그건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1일 남한 언론들은 일제히 김정은이 전날 당창건 76주기를 맞으면서 행한 전국적 기념강연에서 한 이 연설 내용을 일제히 실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언론들은 김정은이 연설에서 핵심은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학교 교수를 지냈던 저희 경험상 김정은의 연설은 마치도 인민생활을 강조하는 듯이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신이 제1대리인은 당중앙을 드디어 공식한 작업이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김정은은 어떤 식으로 제1대리인 당중앙을 공식화했는지, 그리고 당중앙이라는 용어가 상징적인 용어가 아닐까, 구체적으로 사람을 지칭한 것일까에 대해서,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당중앙을 공식화해야 될 어떤 다급한 이유라도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정은이 한 연설, 사회주의 건설이 모든 발전기에 맞게 당 사업을 더 개선 강화하자. 이걸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한글 문서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서 정보를 확인해 보았더니요, 한글 문서 10포인트 기준으로서 전체 분량은 7페이지를 넘어섰고요. 꽤 긴 연설문이었습니다. 글자 수는 8,457자. 이건 원고지 56페이지에 해당한 분량입니다. 이 긴 문장에서 의례적으로 23번씩이나 강조한 단어가 바로 당중앙이었습니다. 제일 눈에 띄었고요. 연설은 전 과정에 당중앙의 유일적 연도 체계를 세울 때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예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식이 당의 이상적인 목표는 전당과 온 사회가 하나의 머리, 하나의 몸으로 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온 나라가 당중앙과 사상과 뜻, 행동을 같이 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당 조직들과 당 책임 일꾼들이 현식이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에서 나서는 요구를 똑똑히 알고 이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한다고 이제 강조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김정은이 확실하게 강조하려고 한 것은 당 사업은 이제부터 철저하게 당 중앙이라는 자신이 제1인자에게 맡긴다는 것을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 중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중앙당을 이루는 그런 상징적 용어일까요?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연설에서 이렇게 23번씩이나 강조한 당중앙은 북한이 많이 쓰고 있는 중앙당이라든지 특히 당중앙위원회의 줄임말로 또 다른 이 표현으로서 총비서인 김정은과 그를 보좌하고 있는 중앙당 핵심 부서, 이걸 이루는 말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들은 누구든지 김정은 연설문에서 확인한 당중앙, 이게 당중앙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용어의 줄임말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이라고 저희들은 꼭 짚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설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당중앙과 당중앙위원회 그리고 중앙당, 이 세 가지 용어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 의미와 쓰임도 분명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한 문장을 예를 들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중앙의 영도는 중앙당 부서들을 통해서 실현되며 부서들이 자기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우리 당의 영도적 역할이 좌우된다라고 하면서 당중앙위원회 부서들이 역할을 높일 때 대하여 말하였다. 이렇게 이제 올려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짧은 문장 안에서 당중앙,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중앙당이 동시에 나옵니다. 여기서 당중앙은 사람을 가리키면서 당의 최고 책임자를 의미하며, 중앙당은 문자 그대로 평양에 있는 중앙당이며, 당중앙위원회는 중앙당의 핵심 부서들이 군집, 이걸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용어의 사용에 훈련된 이런 당중앙이라는 이 세 글자의 용어는 한글 단어의 보편적 의미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실례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권력 핵심부로 처음으로 등장하던 그때 외부 세계에서는 명확히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당의 실질적 권력 실세는 내다, 이걸 강조하고 아버지 김일성과 또 구별하기 위해서 부른 칭호가 바로 당중앙이었습니다. 그 호칭은 김정은이 공식적인 후계자로 등극된 1982년도경부터인가요? 그때부터는 거의나 북한이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한은 김정은은 곧 당이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는 곧 김정은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번 기념강연에서 김정은이 지금까지 쓰고 있던 북한이 관습적인 당 최고 권력자를 지칭하는 단어인 이 당중앙이라고 하는 연설,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23번이나 강조한 데에는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아마도 이번 기념강연에서 한 김정은의 연설, 이것과 또 그리고 이 연설에서 제시된 가업을 관철하기 위한 중앙당의 추후 지시문들을 이제 내려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는 확실하게 이제 당중앙은 누구이며 당중앙이 전면에 등장한 이제부터 당의 유일적 영도 체제가 어떻게 개편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밝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제 이 중요 내부 문건들을 입수하는 데 전력을 이제 기울이려고 합니다. 김정은이 이틀 전에 연설을 통해서 드디어 공식한 북한 당 권력의 최고 책임자 김정은의 당의 제1대리인 누구인가, 이것부터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답부터 할 것도 없죠. 여동생 김여정입니다. 왜 그럼 이 시점에서 김정은이 김여정을 당 중앙으로 공식화하고 그에게 당 권력을 확실하게 맡기려고 하는가, 그것이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김정은은 수령을 노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외부적인 이 시각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는 김정은은 당의 어떤 수령보다는 당을 포함한 보편적 북한의 수령,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은을 넘어선 명실상부한 오늘날의 북한 수령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연설문에서는 말이죠, 당을 창건한 김일성, 이번 연설문에서는 당 창건 76도를 맞이한다, 기념한다고 하면서도 바로 그 당을 창건한 김일성이나 또 그 당을 지켜낸 김정일에 대한 치적은 짧은 한마디로 그냥 그쳤습니다. 더군다나 김일성, 김정은 이 이름 말이죠, 전체 8,400여 단어 중에서 딱 한 번만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김여정이 권력 분할 요구에 따른 것이다 라고 봅니다. 현재도 김여정은 외부에는 당중앙위원회 1개 부부장 타이틀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가 놀아대는 꼴을 보면 그는 완전히 당의 최고 권력자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김여정이 IQ가 말이죠, 김정은보다는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권력 욕심도 김정은은 잽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권력욕에 환장이 된 김여정이 오빠에게 당당하게 내가 당을 맡을 테니 오빠는 당의 여기에 편중하지 말고 북한 국가 전체 수령이 되라 하면서 이제 자기에게 당 권력을 불안해 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요, 김정은이 건강 이상에 대비한 권력 이양 준비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김정은의 건강은 외형상 우리가 보아도 그렇고요. 또 수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처럼 37세 이 젊은이 건강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까요? 건강 이상이죠. 김정은이 시한부 인생을 산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언제인가 도래하게 될 오랫동안 김정은 통치의 공백 내지는 김정은의 사인, 이걸 예견성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부터 김여정의 권력 체계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당 권력을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는 북한에서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들을 액면 그대로만 평가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은 정말 북한에 대한 무지의 극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진짜 속내는 미국의 CIA나 영국의 M15기관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넘는 아주 능동적이며 대단히 활력적인 그런 대북 정보 공작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의 남한의 국정원이 과연 북한 간영 매체가 숨기고자 하는, 그러면서도 뭔가를 목적을 둔 이런 언론 플레이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그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을까요? 심히 우려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